사실 사람이 물만 먹어서 살찌진 않습니다. 아, 그쵸? 근데 막 이제 비벼 먹죠, 뒤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분 안 계실까요? 피디님. 피디님 추천! 피디님 당첨! 오늘 이 자리에 또 다이어트의 전문가분을 또 한 분 더 모셨는데요. 막내 원장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만과 대사질환을 진료하는 한의사 김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종류, 뭐 여러 가지 뭐 위험성 다 이게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도대체 우리가 다이어트 안 하고 조금 날씬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한 부분도 많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살이 왜 찔까요? 아, 살이 왜 네. 찌는지 궁금하신 거. 아까 그 미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네, 되게 네.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상상하면서 막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살이 왜 찔 거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미의 기준이 변하는 것처럼 이 살이 왜 찔까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살이 왜 찌느냐, 즉 비만의 어떠한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그 에너지 균형 모델입니다. EBM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칼로리 인 아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칼로리가 들어온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으니까 체중이 증가를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칼로리가 높은 음식, 네. 또 어떤 단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 에너지 가용성에 대한 신호가 좀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어야 이 포만감이 오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교란 때문에 계속 과섭취를 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칼로리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부분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핫한 이론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 네네. TIM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니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단순하게 어떠한 역학적인 부분들, 즉 칼로리의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음식에 대한 어떠한 혈당 스파이크라든지 어떤 인슐린 저항성에 비만의 원인을 두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정제된 탄수화물과 어떠한 과당 섭취로 인해서 혈당이 증가를 하고 또 그 부분으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인슐린이랑 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큰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은 과도한 저장 모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아 상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고 또 배고픔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공복감을 발생한다는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먹게 만들고 또 활동을 안 하면서 몸에 계속 저장하고 그러니까 계속 살이 찌게 된다. 근데 이제 그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불성설인지 아니면 진짜 저도 그렇게 궁금해요.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원장님. 근데 이제 사실 그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얘기는 제가 또 자주 듣는 또 말 중에 하나인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 사실 사람이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진 않습니다. 아, 그쵸? 근데 막 이제 비벼 먹죠, 뒤에서.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네. 내가 물만 먹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식사량이 좀 그대로 좀 근데 살이 안 빠지거나 네. 혹은 좀 다시 또 오히려 찌는 네, 그런 네, 네. 부분에서 이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에너지 균형 모델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 0인 시점을 우리가 네. 이제 셋 포인트라고 만드는 네네. 네. 그러한 셋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틀리고 또 이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떠한 시기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뭐 사람이 나이가 좀 들면 셋 포인트는 조금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라든지 또 어떤 갱년기 그런 시점이 되면은 이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내가 좀 살이 좀 찌는 것처럼 혹은 안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 또 한 가지 아까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에서도 네. 이 각 음식에 대한 어떠한 인슐린 민감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올라가는 혈당의 정도가 시기마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즉 그 사람이라도 시점에 따라서
어떠한 소화 기능의 어떠한 또 어떠한 당의 대사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소화가 네네네. 또 어떠한 또 기저 질환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은 찐다. 존재해. 아. 근데 체질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어떠한 그 경향성, 어떠한 시점,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기허, 뭐 양허, 담음. 요즘에 그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발생한 스트레스, 기울 이런 어떠한 변증 체질로 구분하여 비만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다이어트에 요새 또 유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탄고지.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올리브 오일을 먹는 것도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요새는 버터 다이어트가 또 유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터 다이어트는 노화의 원인이 지방이 빠져서 노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지방을 좀 많이 보충해줘야 되는데 건강한 지방을 좀 넣어주라. 이런 방식으로 버터 다이어트가 유행하는데요. 제가 또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버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침에 1개, 점심에 2-3개, 저녁에 하나. 그래서 하루에 서너 개를 먹어요. 요거랑 소금 1꼬집에 따뜻한 미지근한 물 이렇게 먹고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기름을 더 내보내면서 순환을 해준다라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버터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괜찮을까요? 버터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네. 되세요? 제가 이게 약간 중앙 있어야 할 때 아니고 없어야 할 때가 좀 많아서 요 부분 때문에 운동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선배님 부끄럽지만서도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던가 뭐 아니면 위험성이 혹시 있는 건가요? 이 저탄고지 식단의 이제 기본 원리는 이제 아시겠지만 네,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네네, 그리고 지방, 단백질 비율을 높임으로써 네, 혈당과 이제 인슐린의 어떠한 그런 변화폭을 최소화 네네, 해서 공복감을 최소화하고 네네. 포만감을 유지해서 이제 전체 칼로리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키토제닉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오일 기반 식단 네네네. 이것도 다 포함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 간헐적 단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제한해서 먹는다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식생활로의 복귀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체는 또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극단적인 어떤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좀 잘하시고 있는데 네. 한 가지만 계속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막 며칠 계속 네. 절식을 하시거나 그게 좀 극단적인 어떠한 패턴은 반드시 어떠한 반작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탄고지든 간헐적 단식이든 다 좋은데 요게 한 2주를 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이 방법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중간중간에 좀 섞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섞어주면서 그때마다의 어떠한 몸의 어떠한 컨디션 뭐 가령 뭐 혈당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수면 패턴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좀 이렇게 어떤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식단 관리의 결국 목적은 뭐냐면 균형 잡힌 건강한 식생활로의 이제 복귀다. 그래서 저탄고지든 간헐적 단식이든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를 넘으면 안 좋다고요? 2주 이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우리 몸의 어떠한 패턴이 거기에 이제 고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거기서 맞는 부분들을 찾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식단 조절하고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이 조금 힘든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너무 과체중인 분들 식단 조절하면 이제 여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거나 밸런스를 못 맞추는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또 요새는 핫해요. 그 주사를 맞아서 원하는 부위만? 네네 주사만 맞아서 해가지고 그 삭센다라던가 위고비 요새 그렇게 주사 맞아서 빼는 방법도 있대는데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던가
뭐 이런 분은 좀 안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맞았는데 이것도 계속 지속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또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저희가 듣고 싶네요. 이제 원래 이 약은 이제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 후에 나오는 그 GLP-1이라는 호르몬을 흉내내는 약이에요. 이제 GLP-1이라는 호르몬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네. 나오는 호르몬인데 음식물이 이제 위장관에서 내려오는 속도를 좀 늦춰주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에서 그만 먹어라 즉 식욕을 좀 줄여주는 네. 그리고 또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면서 또 비만까지 잡는 그러니까 이제 비만과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한때 게임 체인저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으로 네. 또 당연히 어떤 소화 장애, 메스꺼움이라든지 또 구역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장기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네. 췌장 기능이라든지 또 갑상선 기능에 대한 또 이슈가 또 있었고요. 최근 이제 비만 당뇨 분야에 이제 세계적인 그 권위자인 그 로버트 러스티그 교수가 가장 또 좀 크게 지적한 것이 이 GLP-1 성분의 어떠한 장기간 투여가 이제 근섬유를 이제 감소한다. 즉 이제 근육의 근육이 빠진다. 이 부분들도 강조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은 어떠한 지방을 태운다든지 네네. 또 어떠한 근본적인 어떠한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약이 아니고 이제 우리 몸을 일종의 어떠한 기아 상태, 결핍 상태로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이제 비유를 또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약이 미국에서는 12세 이상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또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런 이제 GLP-1 그 주사제는 이제 정답은 아니고 하나의 옵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예인들이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화돼서 우리 그 일반 사람들도 쉽게 가서 위고비 저 석센다 놔주세요 그러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적절도 용량이 또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이거를 또 많이 한다든지 또 장기간 한다든지 이런 식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빠다야 다이어트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다이어트의 어떤 개념사부터 일단 변천사, 미의 기준 또는 다이어트의 방법 또는 어떤 그 주의사항에 관련된 것도 우리 전문가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다이어트 하면서 실제 모델을 좀 비포 애프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요 내에서 한번 자발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두 전문가분들이 일심동체로 이제 딱 도와주실 건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분 안 계실까요? 피디님. 피디님 추천! 피디님 당첨! 자, 우리 피디님. 만약에 원장님, 우리 피디님한테 다이어트에 관련된 플랜을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다이어트가 적합하며 얼만큼의 뭐 기간 후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체형을 사실은 중심형 체형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요. 중심형 선사시대. 뭔가 이 골격이 아주 또 크신 분은 또 아니시거든요. 중심형으로 이제 네네네. 복부 쪽으로.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또 많고 맞아요. 수면도 아마 부족하실 것 같고 또 이제 밤에 또 야식을 하든지 또 불규칙한 어떤 식사. 네네. 그래서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일단 거. 칼로리 제한. 칼로리 제한. 초반에는 간헐적 단식. 아. 그래서 조금 가볍게 가면은 네. 이제 아까 이제 16대 8이라고 16시간은 공복. 8시간만 먹기.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정해주면 좋아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를 말고 네. 그 아까 말한 그 식단을 짜서 네. 간헐적 단식 16대 8 혹은 18대 6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을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보통 2주 네. 2주 단위로 목표를 잡아드리는데 그래서 2주에 본인 체중의 5% 빠질까요? 시작을 합니다. 체중이 체중이 몇 킬로? 85킬로. 그러면은
한 4kg 정도. 2주 후에. 이 체중이라는 게 이렇게 정비대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조금 빨리 빠졌다가 또 천천히 정체기도 갔다가. 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는 그 정도 잡고 네. 또 해야 또 어떤 동기부여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버터 다이어트도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2주에 한 번 하고 일반식 먹고 또 2주에 한 번 하고 해서 천천히 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서 네. 오드리 합반 모습으로 다음에 한번 또 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막내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 큰 미션을 하나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PD님이 2주에 4kg, 그다음에 3개월에 걸쳐서 10kg 이상을 감량을 하는 게 가능할지, 물론 열심히 저희가 노력은 해서 목표는 달성을 하겠지만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를 한번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물어봐도 되겠죠? 나중에 잘 됐을 때만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어요.